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청동기 전시회가 큰 파문을 일으켰죠. 중국이 전시장 내에 걸은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사를 고의적으로 삭제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전시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 특별전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고 중국의 역사 왜곡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더불어 올가을 중국 전역에 배포되는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사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견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하는 전시에서 지금 우리 고대사 연표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사과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박물관장이 사과를 했죠. 네. 왜 그러냐면 특별전이 개막한 것이 7월 20일이고 그 후로 50여일이 지난 9월 중순에 그것도 언론 보도에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뭐 했냐라는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고 관장이 또 직접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과로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걸로만 어떻게 끝날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측이 연표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국 측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수정하는 생각은커녕 문제가 된 역사 연표를 아예 치워버렸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사가 명백한데 되게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한국사로는 또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쳐줄 수는 없으니 아예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 좀 잘라라 그러니까 백구로 쳤다 이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속좁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 왜곡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동북공정이라는 용어가 새삼 떠오르는데요. 이것이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됐는데 2007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외견상일 뿐이었다. 중국은 동북공정에서 축적된 그런 연구 결과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층 더 정교한 방법으로 중국 중심의 역사를 창조해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3년에 시진핑 주석 그 집권 이후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토대로 해서 이른바 G2 시대에 맞는 국격에 맞는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중국몽을 실현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중국몽을 실현한다는 거하고 지금 역사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중국은 이 가장 강화했던 그 영역이 이제 청나라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영토인데 그 청나라 시대와 현재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영토 주권이 없는 연해주라든가 타이완 그리고 남해 도서까지 아웃는다는 거여서 늘 그 역사를 기술할 때나 지도를 보면 남해 도서까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땅은 예전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던 간에 중국 땅이다. 그런데 예전에 한때 중국 땅이었던 곳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던 간에 그것도 역시 중국 땅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중국 땅이라는 거 누가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까지 중국 땅에 들어가 있던 거니까 이건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지독한 이기주의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주 대력을 한때 호령했던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런 역사는 어떨까? 이른바 그 종본이라 그래가지고요. 조공 및 책본 관계로 얘기를 해서 속국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G2를 넘어서 G1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이른바 그 종본 관계, 그러니까 조공 및 책본 관계라고 이제 여기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 일본은 또 안 칩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한국, 베트남, 라오스와 같은 나라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사로 자기들이 편입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특별전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동북 공정의 연구 성과 이것이 이제 그 박물관 안내판이라든가 또 전시 패널 그리고 국정교과서에까지 실리고 있어서 이제 그 중국 중심의 역사는 전문 학자들의 영역 이런 것이 아니라 중국 학생이라든가 일반인의 상식을 바꿔가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전시회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중국은 그 개혁 개방 이후,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이 교과서를 이른바 글로벌 사회를 겨냥한 검정제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소수민족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게 뭔가 사회주의 체제가 이완되는 그런 징후가 보이니까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력한 국가 권력 통제를 정당화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2017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맞아서 국정교과서 편찬이 본격 추진되는 거죠. 우리도 국정교과서 편찬하겠다 그랬다가 엄청난 사회적인 그렇죠. 저항에 네, 그렇습니다. 부딪혔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그냥 중국이 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 중국이 그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그 새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 보면 예부터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 발전해서 중화민족을 형성하고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는 것을 교과서가 설명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눈에 띄고요. 이것은 네. 역사교과서의 편찬 목적이 현재 분쟁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영토를 안정하고 또 민족을 통합하고 체제를 유지한다. 그것에 활용하는 데 역사교과서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그 세계로 눈을 돌려서 예. 운명의 공동체를 건설한다. 이런 조항도 있는데 중국 중심의 역사 서술로 해서 G2를 넘어서 G1으로 이렇게 신세계 질서 구축을 겨냥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교과서를 학생들이 진짜 배우고 있습니까? 2019년에 편찬했거든요. 예. 그 국정교과서 중에 중국사는 그해 신학기에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 등에서 6개 지역에 시범 운영을 했고 네. 그 고교 1학년생이죠. 그리고 세계사는 2020년 봄학기부터 했는데 올 가을 학기부터 중국 전역의 고교 1학년생들이 새로 편찬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 내용 우리 한국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습니까? 예, 중국사에 수록된 전국시대 형세도와 진나라 시대 형세도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 네. 이 전국시대와 진시황 때 쌓은 장성이 압록강을 넘어서 한반도 대련강과 청천강 부근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 일부를 중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게 예. 만약에 역사적으로 맞다고 하면 또 논쟁의 소지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지금 틀린 거 아닌가요? 좀 애매하게 쓰여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 역시도 그 경강부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중국이 자랑하는 역사서인 사기를 곱씹어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기는 뭐라 그러냐면 진나라가 쌓은 장성의 동쪽 끝이 요동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기를 해석한 주석서를 보면 그게 사기 정의인데 거기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네. 요동군은 요하의 동쪽에 있는데 진시 황제가 장성을 쌓아서 요하에 이르렀다라고 풀이를 했거든요. 네. 이것은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요하를 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요하를 기준으로 보면 서쪽 즉 요서 지방에서는 예. 장성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동에서는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 역사교과서에 압록강을 건너서 대련강과 청천강까지 장성을 그려놓았는데 그러나 북한의 대련강에서 확인된 성의 흔적이 한 120km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고려시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남쪽에 이렇게 있고 강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막으려 그러면 굳이 배수의 진을 치면서 북쪽이나 서쪽에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남쪽에 이제 건너서 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어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만리장성을 네.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좀 늘려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인데 중국 국가 문물국이 직접 나서서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만리장성이 서쪽으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함이라는 곳에서 동북방의 연해주 헤이룽장성 무단장이라고 하는데 목단강 거기입니다. 예. 목단강까지 21,196km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본래 그 만리장성이 6,352km 정도 됐는데요. 점점 엿가락처럼 늘어가지고 3배가 늘어났네요. 예, 2009년에는 8,800km까지 늘어났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그 압록강 하류 그게 그 박작성이라는 곳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연해주까지 그러니까 부여나 고구려 발해가 쌓은 성까지 모두 그냥 그 만리장성이다라고 한 거죠.
뭐 이게 만리장성이 아니라 몇만리장성이 돼버렸는데 54,000리장성. 이렇게까지 굳이 했어야 되나 근데 싶은데요. 이게 좀 의미심장한 차관점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중국 교과서 지도를 보면 현재 중국 국경선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그 역사 영역이 이제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만리장성을 엿가락처럼 내린 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 뭔가 지금의 중국 영토하고 비슷한 라인을 이렇게 아. 가게 돼요. 그래서 현재 강역을 기준으로 한 그 안에 모든 역사가 중국사임을 강조하는 뭔가 그것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관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 역사 교과서에서 고구려 발해사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예, 뭐 사실 고구려 발해 백제 신라 외국 역사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예. 당연히 세계사에 실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고구려 발해 백제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할 세계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예.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 측이 세계사에서 한국의 역사를 7세기 말 통일신라부터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술을 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왜 7세기 그랬는지는 말부터 우리가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삼국시대부터 기술을 할 경우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고구려사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아예 삼국시대를 통째로 빼버렸다. 왜 연표를 그냥 빼버린 것처럼 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냐면 그 백제의 존재감은 제로가 되는 거고 그러네요. 신라도 고신라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예. 삼국시대를 기술할 수 없으니까 고조선의 역사도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뭐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구려와 발해를 처음부터 세계사에는 넣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고 예. 그렇다면 그 중국사에 고구려와 발해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구려의 경우를 보면 딱 한 줄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수나라가 고려를 정벌 했다. 이 고려는 고구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수나라가 고려를 정벌했다라는 딱 한 줄만 있는데 특히나 고구려와 관련된 문제를 그 중국사나 세계사에서 아예 그냥 생략해버린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그런 뭐 방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자신들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 줄만 딱 표현하고 생략한 건 좀 심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고구려라는 나라 왕조는 중국에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의 내리 속에서는 아예 고구려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냥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수나라의 침공은 명백한 침략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사 교과서는 굳이 정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정벌이라는 용어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죄를 지은 무리를 응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정권인 고려가 그 중앙정부 수나라의 반기를 들거나 아니면 잘못을 저질러서 중앙정부인 수나라가 3번이나 정벌을 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국이 무슨 근거로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지금 보는 겁니까? 예, 3, 5세기 중국의 역사서가 있죠. 삼국지 위서나 후한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여와 고구려, 동옥조, 예, 만, 진변 외의 역사는 동이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중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뭐 왕조도 아니고 당나라 때 지은 주소와 수서, 남사, 북사 뭐 이런 중국의 정사 24사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이 동이족, 동이열전 그리고 이영열전에 그 고구려, 부여, 백제, 신라를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의 역사라 그러면 왜 중국의 정사가 이민족의 역사로 표현했겠냐. 당연히 중국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지금 우리 땅이니까 이렇게 지금 그렇죠. 중국 계속 네,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중국 역사가들이 그렇게 썼다면 이거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더라도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을 천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천재의 아들 이러는 거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충주의 고구려 비문이라든가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 고구려는 신라를 동쪽의 제후기라는 의미에서 동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백제는 노객 즉 신하로 삼았다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황제를 자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영락과 그 연가라는 독자 연어를 그 사용을 했는데 연어라는 것은 황제국 천자국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뭐 중국과
그 뭐랄까 대등한 위치에 있는 독립적인 국가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대주의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삼국사기를 지은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해동의 신라 고구려 백제는 나라를 세워서 중국과 통하고 교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한서와 당서와 같은 중국사는 삼국을 다룬 열전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국의 일, 그러니까 국내의 일은 자세하게 다루고 국외 즉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들은 좀 뭔가 허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역사서 삼국사기를 써가지고 그 왕한테 바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발해사는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중국 역사교과서는 이 발해의 경우는 중국의 소수 지방 정권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약간 길게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중국사를 보면 당나라 현종이 강대해진 동북의 말갈족 송말부의 수령인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 주변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이 발해 정권은 조국 즉 중국의 변방 지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공헌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 정권으로 해서 중국의 변방 이 지역에 굉장히 공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것은 뭐냐면 발해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당나라의 지방 정권으로 본 그것도 역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입장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조영을 말갈족의 수령으로 본 거. 이게 대조영의 출신을 송말부 수령으로 본 것은 예. 송말 말갈 출신으로 고구려에 붙은 자다라는 신당서 등의 어떤 그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몇몇 기록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또 다른 정사가 있어요. 구당서는 예. 이 대조영을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예. 삼국유사와 같은 한국 사서에서는 고구려의 옛 장수다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러 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대조영이 원래는 송말 말갈 출신인데 고구려인이 예전부터 됐던 그래서 고구려 장수다라는 설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조영의 출자 즉 출신은 아니고 이 발해가 고구려 유민과 고구려계 말갈 세력이 당의 지배에 저항한 고구려의 부흥운동의 결과로 건국한 독립국이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9세기 말 인물인 신라 최치원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발해를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당대 인물이잖아요. 예. 최치원은 9세기 예. 말이니까. 그쵸. 그것도 이제 당나라 예부 상수한테 보내는 그런 편지 상소문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뭐 발해를 굉장히 욕을 했어요. 욕을 하면서도 이 고구려의 자녀 세력이 나타나서 옛날의 고구려가 지금의 발해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당대 인물 최치원이 당나라 고위 관리에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네.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해사가 중국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한 거다라고 하고요. 또 한국사의 시작을 7세기 말 통일 신라로 왜곡한 중국 세계사를 보면 또 하나의 그런 뭐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뭐냐면 10세기 초에 신라인인 왕건이 고려 왕조를 세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왕건이 신라시대 지방 호족 출신인 거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993년에 거란의 소손령이 고려를 침공하면서 명분으로 세운 말이 있죠. 너희 고려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한 거란을 침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벌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고려의 유명한 외교관인 서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나라 이름을 봐라.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해서 고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 우리가 평양에 도읍지 서경을 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평양에 도읍지를 둔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소손령은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다라는 말에 꼼짝도 못하고 강동 6주까지 내주는 그런 뭐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이거 이상의 더 이상 확실한 예. 증거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왕건을 굳이 신라인이라고 한 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무시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이런 그 사례들을 보면 그 최근에 일어난 연표 누락 문제가 뭔가 이 박물관장의 사과 뭐 이런 거로 해서 뭔가 이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이 역사를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중국몽 실현의 도구로 삼고 있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 중국몽도 좋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자국 이기주의를 가질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뭐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한편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누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래도 이 중국은 귀에 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신용만 하고 뭔가 이거 뭐 원래
뭐 잘못했어 뭐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그거는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듣는 신용만 할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또 이 냄비 근성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풀에 넘어가고 이런 그 지쳐 넘어갈 거를 바라고 이러는 건데요. 그 사이에 중국 인민들은 뭐 예를 들자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그리고 애국주의 중화민족론 이런 것 등을 뭐 젖어들고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는 중국 사회의 일부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둬야 될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이 G2 국가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그거에 그만큼 지금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주변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할 텐데 왜 자꾸 주변 국가와 적대하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까? 근데 좀 안타깝네요. 우리로서는 정말 답답한 것은 일본도 역사교육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역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스탠스를 잡아가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콩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십니까.